저는 오늘 크레들의 최애 특식 귀뚜라미의 영양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크레를 키우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충식 없이 슈퍼푸드만으로도 키울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작은 생명을 키우다 보면 뭐든 다 해주고 싶어지죠. 저는 특히 우리 크레들이 귀뚜라미를 사냥할 때 그 반짝이는 눈을 보면 귀찮아도 자꾸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기 내서 준비한 이 특식이 아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초보집사 90%가 놓치고 있는 귀뚜라미 급여의 3대 핵심 원칙, 오늘 저 크레 오빠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것만 알면 영양과 위생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 나갑니다. 바로 건로딩입니다. 간단히 말해 크레에게 귀뚜라미를 먹이기 전에 귀뚜라미의 배를 영양가 높은 먹이로 든든하게 채워주는 거죠. 아무리 농장이나 샵에서 관리를 잘 해주셨다고 해도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뚜라미는 굶주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속이 텅텅 빈 깡통 귀뚜라미를 주는 건 그냥 바삭한 껍데기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레에게 진짜 보양식을 선물하려면 반드시 건로딩을 해주셔야 합니다. 먹이기 최소 12시간 전 이렇게 신선한 채소나 전용 사료를 급여해서 귀뚜라미의 뱃속을 영양분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자, 속을 든든하게 채웠다면 이제 겉을 코팅할 차례입니다. 바로 더스팅. 이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자칫하면 뼈가 휘는 무서운 병, MBD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뼈 건강에 칼슘이 중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인이라는 성분과 비율이 잘 맞아야 해요. 바로 이 책, 신비의 섬 작은 멋쟁이 크레스티드 게코에 따르면 이상적인 칼슘과 인의 비율은 2대1입니다. 자, 여기서 귀뚜라미가 문제인데요. 귀뚜라미는 체내 칼슘과 인의 비율이 무려 1대9에 달해요. 인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칼슘을 겉에 묻혀주는 더스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무 칼슘제나 괜찮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칼슘의 단짝 비타민 D3가 등장합니다. 비타민 D3는 칼슘이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거든요. 이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여도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돼요. 대부분의 주행성 동물들은 햇빛을 쬐며 이 마스터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우리 크레는 야행성 도마뱀이죠. 집안에서 키우다 보니 햇빛을 볼 기회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즉, 스스로 비타민 D3를 만들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비타민 D3가 포함된 칼슘제를 사용하셔야 해요. 칼슘이라는 재료와 흡수를 돕는 마스터키를 한 번에 넣어주는 거죠. 별도의 통에 비타민 D3가 포함된 칼슘제를 넣고 먹일 만큼의 귀뚜라미를 넣은 후 통을 살살살살 흔들어주면 끝. 마치 감자튀김에 시즈닝 뿌리듯이요. 갑자기 감튀 먹고 싶네요. 혹시 저처럼 감자튀김 좋아하시는 크롱이 여러분 계시면 지금 조용히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새로운 가족이 된 크레를 위해 파충류 샵에 갔는데 먹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당황하셨다고요? 누구는 슈퍼푸드면 충분하다, 또 누구는 살아있는 곤충을 먹여야 잘 큰다 하고, 유튜브를 켜보니 어떤 채널에선 밀웜은 독이다, 다른 채널에선 또 밀웜 먹여도 괜찮다고 하고, 머리가 복잡해지실 겁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오늘 저 크레 오빠가 카더라가 아닌 정확한 연구 데이터에 기반해서 교통정리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슈퍼푸드, 귀뚜라미, 밀웜, 이 대표 먹이 세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헤쳐보고 여러분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최고의 식단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먹이 고민 완전히 끝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크레 먹이계의 3대장 슈퍼푸드, 귀뚜라미, 밀웜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 사람으로 치면 영양사가 완벽하게 설계한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장점은 명확하죠. 물에 타서 주기만 하면 되니 정말 편리하고 크레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 생먹이에 비해 MBD 같은 질병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냄새가 거의 없어 사육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엄청난 메리트죠. 게다가 이 슈퍼푸드 덕에 생먹이를 징그러워하는 집사님들도 크레에게 밥을 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귀뚜라미라면 일부 입맛 까다로운 친구들은 거부할 때가 있고 충식에 비해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두 번째, 귀뚜라미. 귀뚜라미는 성장기 전문 헬스 트레이너예요. 현재 귀뚜라미는 미래 인류의 대체 식량으로 뽑힐 만큼 매우 고영양의 곤충입니다. 장점 역시 폭풍 성장이죠. 고단백 저지방이라 체형을 다부지게 만들고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 최고입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수분을 제외한 건조 중량 기준으로 자메이카 귀뚜라미의 단백질 함량은 무려 64%에서 72%에 달하는 반면 지방은 13%에서 2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하면서 아이들의 야생성을 충족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귀뚜라미 보관, 소음, 냄새 관리하기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죠. 그리고 칼슘, 인 비율이 좋지 않아서 반드시 칼슘제를 묻혀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충식을 하는 아이들 변냄새가 꽤 독해집니다. 세 번째, 미럼. 가장 논란이 많은 먹이죠. 고지방 영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귀뚜라미보다 냄새가 덜 나는 등 관리가 편하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여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수분을 포함한 일반적인 영양 정보에서는 미럼의 단백질 함량이 귀뚜라미보다 약간 높게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인용한 학술지의 건조 중량 기준으로 비교하면 어떨까요? 같은 논문에서 미럼의 단백질은 54%에서 60%로 귀뚜라미보다 오히려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지방 함량은 24%에서 무려 35%에 달해 귀뚜라미보다 월등히 높죠. 높은 지방 함량 덕분에 마른 개체나 산란 후 암컷의 체중을 불리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럼은 이 단점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요. 자, 단점을 알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나올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 다시 미럼의 단점 이야기를 해보자면 역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셨듯 앞서 데이터로 확인한 높은 지방 함량을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방이 높은 만큼 주식으로 먹이면 비만이 되기 쉽고 귀뚜라미와 마찬가지로 칼슘 인 비율이 좋지 않아 단독으로 계속 먹이면 MBD 위험이 있습니다. 미럼도 더스팅 해줘야 돼요. 또 소화가 어려운 키틴 껍질 때문에 어린 개체에겐 소화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방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방 비율이 높다는 건 영양적 팩트이고 나쁘다는 건 그저 견해일 뿐입니다. 지방도 분명히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주면 되는 거죠. 아까 장점으로 언급했지만 높은 지방 함량 덕분에 마른 개체나 산란 후 암컷의 체중을 불리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크레와는 다른 종이긴 하지만 레오파드 사육계의 권위자 론 트램퍼는 실제로 먹이로서 오직 미럼만 급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레오파드 개코를 키웠다고 해요. 한 종류의 먹이만 주는 건 영양학적 불균형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귀뚜라미를 진리로 미럼은 나쁜 먹이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 중에 뭘 골라야 될까요? 제 대답은 모두 활용하세요입니다. 매일 먹는 밥은 슈퍼푸드로 든든하게 챙겨줘요. 영양 밸런스와 사육 환경의 쾌적함을 잡는 거죠.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을 위해서는 주 1, 2회 귀뚜라미를 특별 보양식처럼 줍니다. 아이가 너무 말랐거나 특별한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땐 미럼을 에너지 드링크처럼 한두 마리씩 주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아이의 영양 상태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것. 그리고 곤충을 먹이면서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사육 환경의 쾌적감까지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잡았을 때 비로소 반려생활의 만족도가 수직 상승하더라고요. 개체는 건강하고 집사의 공간은 깨끗한 상태. 이게 제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육방. 저는 오늘 크레들에게 귀뚜라미 먹이 부침을 해줄 겁니다. 저는 크롱이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분명 충식을 안 해줘도 된다는 말에 크레를 키우기 시작하셨을 텐데 지금은 내가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하면서도 귀뚜라미를 먹이는 방법에 대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테니까요. 맞아요. 우리 아이에게 맛있는 슈퍼푸드를 챙겨주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언젠가는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사냥하는 야생의 모습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해보셨죠? 그런데 막상 큰맘 먹고 귀뚜라미를 줘보면 쳐다도 안 보고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애는 충식이 싫은가 보다 하고 포기하기는 일러요. 그건 크레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첫 만남을 제대로 주선해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우리 크레에게 스트레스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귀뚜라미의 맛을 알려주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갓 데려온 아가에게 바로 귀뚜라미를 들이미는 것. 낯선 사람이 갑자기 스테이크를 썰어주는 것과 같아요. 1, 2주 정도는 주사기나 스푼을 이용해 슈퍼푸드를 꾸준히 급여해주세요. 핵심은 사람의 손과 피딩 도구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더 이상 핥아먹는 걸 넘어 주사기를 덥석 하고 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때가 귀뚜라미를 소개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우리 크레는 이거 맛있는 거구나 하고 완전히 믿고 있으니까요. 자, 골든타임이 왔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여기서도 무작정 들이대면 안 돼요. 첫 번째 기술, 맛보기입니다. 핀셋으로 귀뚜라미의 배를 살짝 눌러 나오는 즙을 크레 코나 입 주변에 살짝 묻혀주세요. 그럼 크레가 이걸 핥으면서 이거 꽤 맛있는데 하고 맛을 먼저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그래도 먹지 않는다면 두 번째 기술, 위장술을 쓰는 거예요. 귀뚜라미 몸에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푸드를 살짝 묻혀주세요. 익숙한 맛에 이끌려 한 입 베어 모는 순간 귀뚜라미의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5분 이상 시도해도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다음 기회로 넘기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 덜 잔인하게 귀뚜라미 주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볼 겁니다. 여러분은 크레 키우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저는 얼마 전 출장 때문에 아내에게 크레 피딩을 부탁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핀셋으로 귀뚜라미를 집어주다가 귀뚜라미가 툭 튀어오르는 바람에 아내가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질렀거든요. 결국 그날 피딩은 실패하고 귀뚜라미는 사육장 구석으로 도망가 버렸죠. 이런 경험 저만 있었던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귀여운 크레를 위해 억지로 징그러움을 참고 살아있는 먹이를 급여하는 여러분들. 귀뚜라미는 주고 싶은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크롱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그런 고민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드릴 겁니다. 징그럽지도 않고 잔인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크레의 영양까지 완벽하게 챙기는 방법.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귀뚜라미를 주면서도 덜 잔인하게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귀뚜라미 가루를 떠올리실 겁니다. 귀뚜라미 가루는 간편해 보이지만 칼슘과 인의 비율 불균형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균형 잡힌 슈퍼푸드에 섞어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파충류 전문 서적에 따르면 파충류의 뼈 건강을 위해 칼슘, 인 비율을 1.5대 1, 2대 1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대사성 골질환, MBD에 걸릴 위험이 커지거든요. 귀뚜라미 가루 자체는 이 비율이 맞지 않으며 여기에 칼슘을 추가해 비율을 맞추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영양 균형이 맞춰진 슈퍼푸드에 귀뚜라미 가루를 섞으면 이 비율이 틀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면 귀뚜라미 가루는 가급적 급여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귀뚜라미 가루 말고 더 좋은 대안은 없을까요? 첫 번째, 바로 냉동 귀뚜라미라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귀뚜라미 대신 냉동 귀뚜라미를 먹이로 사용하고 있어요.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냉동 과정은 영양소 파괴와 거의 무관하답니다. 미국 농무부 USDA도 냉동 과정이 영양소를 거의 파괴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심지어 고기나 가금류 제품도 냉동 보관 중에는 영양 가치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요. 냉동 귀뚜라미는 살아있는 귀뚜라미와 비교했을 때 수분 함량만 약간 줄어들 뿐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주요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냉동했다가 해동해도 영양분이 거의 손실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답니다. 냉동 귀뚜라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급속 냉동 처리하여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이후 급여 직전 상온에서 5분에서 10분 해동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다루기 힘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생먹이 급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냉동 귀뚜라미만 사용하는데요. 그분의 크레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냉동 귀뚜라미를 적극 추천하는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크레 오빠, 귀뚜라미가 덜 징그러울 수는 있지만 냉동 귀뚜라미는 생먹이보다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인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아요. 냉동 귀뚜라미 또한 꽤 좋은 대안이지만 가격적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제가 오늘 추천드릴 제품 바이탈밀 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실제 곤충과 거의 동일한 단백질 비율로 구성해 놓은 펠렛형 사료입니다. 귀뚜라미 150여 마리 급여 비용으로 바이탈밀 추 한 통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은 무려 4분의 1 수준이죠. 사료라고? 어차피 귀뚜라미 가루랑 비슷한 거 아니야?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이탈밀추는
건 귀뚜라미가 아니라 사료입니다. 대신 단백질이나 지방 등을 귀뚜라미 수준으로 올리고 기존의 귀뚜라미 가루 등의 약점이었던 칼슘 비율을 미리 맞춰 놓았어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귀뚜라미 대체제라 기존 대체제들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개발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크레들에게 2달 정도 직접 기호성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먹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주는 거겠죠. 하지만 집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억지로 생먹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뚜라미를 대면하는 사육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면 피딩 자체를 포기하는 등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크레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큼 여러분이 즐겁게 사육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즉 귀뚜라미 가루의 한계점부터 냉동 귀뚜라미의 장단점, 그리고 최종 해결책인 바이탈밀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젠 여러분의 사육 환경과 크레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래 고정 댓글에 바이탈밀추를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스마트 스토어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크레살롱을 통해 구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건강한 크레 사육의 동반자 크레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